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서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0만 번 산 고양이, 나는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샤누 요코의 작품인데요. 이 책은 제목 커다란 나무와 달리 좀 앙증맞으면서 자그마한 책입니다. 책을 손에 듣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느낌이 어, 조금 이렇게 보통 그림책의 크기와 달리 작아서 훨씬 더 한 손이 탁 들어오고 느낌이 포근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내용도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랍니다. 표지를 보면 빨간 맨빵 바지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긴 수염을 하고 있는 그림 속 주인공 아저씨는 자세히 보면 아저씨이지만 그림책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든답니다. 말투나 행동은 까칠하지만 어찌 보면 속마음은 아주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겉표지의 귀여운 아저씨 모습을 보면 시선이 한 곳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저씨는 왜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까요? 나무랑 딱 붙어 있는데요. 이제 나무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책,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도요. 누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기 때문에 책 내용을 보면서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아저씨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책인데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떤 연령층에 막 나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랍니다.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옆에 있는 누군가 물건에 이유 없이 핫플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위에 만만한 배우자, 자녀, 물건들에게 막 상처 주고 괜한 잔소리를 하고 거칠은 행동을 하는데 이럴 땐 힘든 것을 쏟아내고 한마디 위로만 들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드는 책이랍니다. 아저씨도 옆에서 아저씨를 다독여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아저씨가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저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무 옆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무슨 핑곗거리만 있으면 커다란 나무에게 짜증을 내고 화풀이하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서 막 달래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자만하고 막 대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멀리 떠나거나 나를 멀리하게 된답니다. 책 속의 내용처럼 막상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끼게 된다면 아저씨처럼 처음에는 괜찮다가 밀려오는 허전함과 그 사람의 소중함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때늦은 후회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주어서 정말 관계도 악화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 번에 큰 깨달음을 주는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우리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옆에 두고요. 그냥 부제목으로 정하면 한마디로 있을 때 잘해. 이런 제목을 놓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주인공 아저씨에게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성가시게만 느껴지는 아저씨는 늘 투덜거리는데요. 아침에 아저씨가 자고 있으면 커다란 나무에 모여든 작은 새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아저씨가 차고를 마시고 있을 때는 찻잔에 쇳덩이 떨어지게 됐대요. 빨래를 널어 놓았는데 커다란 나무의 그늘에 가려서 빨래가 마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가을이 되자 마른 잎을 쓸어도 끝이 없이 떨어져서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겨울이 되고 나무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아저씨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드디어 쿵쿵쿵 하면서 결국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했지요. 그 뒤에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저씨의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을까요? 아저씨는 나무가 베어진 다음 아저씨는 봄이 오는 것도 몰랐어요.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도 몰랐대요. 작은 새들이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차를 끓였지만 나물이 그늘이 없어서 막 우산을 쓰고 차를 마셨는데요. 너무 더워서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가을이 와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요. 겨울이 되자 눈이 쌓인 나무 그루터기가 보이지 않게 되자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저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친 아저씨는 나무 아래쪽을 가만히 보았어요.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새싹을 발견한 아저씨는 밤낮으로 새싹에게 물을 주고 꼼꼼히 살피고는 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면서 작은 나무를 예쁘게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않게 막 본능에 맞춰가지고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치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아저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아저씨는 외로웠을까? 누군가가 아저씨의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친구가 떠올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막 어디 두고 보자고 막 나무를 발로 차고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나무를 잘라내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한번 소감 이야기해보면 친구들의 마음이나 책을 읽은 느낌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아저씨가 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저씨가 성가신 나무를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린 다음에 봄이 오는지 아침이 되는지 가을이 오는지 차를 마시기도 그렇고 막 쓸쓸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아저씨가 드디어 이렇게 펑펑 우는 장면이랍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우는 강도가 너무 슬퍼서 흑흑 막 울음을 터뜨리고 큰 소리로 운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저씨는 울면서 내가 왜 이 나무를 잘라버렸지?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아이들도 이 장면을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싹을 발견했을 때 아저씨에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하고요. 왜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이 책은 이제 질문 만들기가 참 좋은데요. 여러 가지 질문 만들어 보고요. 아저씨는 왜 또 만들어 보는데 아저씨는 왜 혼자 살까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는 이것을 멋진 나무라고 했는데 왜 아저씨는 성가신 나무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나무인데 왜 그렇게 봤을까? 아저씨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아저씨와 함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라면 애완동물이라도 있어서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나무를 보고 우체부 아저씨는 훌륭한 나무라고 하고 아저씨는 성가신 나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나무는 똑같이 있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다르죠? 우체부는 그 커다란 나무가 갖고 있는 풍채나 꽃, 잎사귀, 열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아저씨는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불편한 것, 순간순간 조금씩 불편한 것만 생각해서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성가시는 나무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요. 나무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저씨는 뭔가 불만이 많아서 자기 불만을 나무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저씨가 성가신 나무가 있어서 아저씨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아침에 새소리 듣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도 마시고 빨래도 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에 침대 거리를 만들어서 나무에 누워서 쉬는 경우도 있고 또 열매를 따서 먹는 것도 있고요. 겨울이 되면 나무에 눈이 쌓여서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나무를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베어낸 다음에 아저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울이 되자 그루터기 나무조차도 사라지게 되자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의 마음은 나무가 있기 전과 사라진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막 자만하고 뭔가 소중함을 모르고 그랬는데 나무가 사라진 다음에는 외롭던 아저씨가 더욱더 외롭고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없고 쓸쓸해하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어쨌든 그 나무가 성가시다고 했지만 그 나무가 있었을 때는 차도 마시고 그늘에서 자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가을에는 열매를 걷어서 수확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말이죠. 아저씨는 왜 나무가 자라기 전에 나무가 소중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질문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항상 함께 있으니까 늘 나무는 그 자리에 뭐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때도 보고 밤에도 거기 있고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매일 보잖아요. 어떤 친구는 아저씨가 바보라서 몰랐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별로 생각이 없는 아저씨여서 소중한 걸 몰랐다고 하고요. 나무가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하는지 그때그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감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 커다란 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성가시다고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커다란 나무는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이기도 한데요. 또한 외로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도 약간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저씨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반려동물들이 있었으면 아저씨가 훨씬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그 나무가 주는 고마움이라든지 좋은 점을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아저씨처럼 아저씨의 나무처럼 성가실 때도 있지만 없으면 허전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없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동생이 있어요. 장난감 맞히고 긴창이 하고 내 물건 만지는데요. 동생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오빠가 휴대폰 만진다고 혼내기도 했는데요. 오빠가 없으니까 심심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도 예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너무 많이 싸워요. 근데 언니가 수련원 간다고 2박 3일 자리를 비우면 동생이 그거 있죠. 끈 떨어진 뭐처럼 너무 위축되어 있고 막 힘도 없는 것 같고 너 왜 그래? 언니 없어 좋지 않니? 그러면 아니야.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해서 싫은데요. 엄마가 늦게 오거나 출장 가거나 아빠가 이럴 때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챙겨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반려동물이 어떻게 세상을 뜨거나 해서 없어질 때 되게 허전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저씨라면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뭔가 자기가 감정에 들지 않는다고 막 극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저씨도 자기 성질대로 나무를 콱콱 하면서 도끼로 찧어내서
갈라버리는데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봤으면 나무가 훨씬 더 성나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저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아저씨, 다른 곳에 가서 좀 놀다가 오랫동안 보지 말고 가끔씩 와서 나무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자, 나무가 해주는 좋은 점을 한번 적어본다고 해요. 보통 때는 너무 고마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쁜 점, 불편한 것만 우리가 자꾸만 떠올리는데요. 좋은 점을 커다란 종이에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대요. 그래서 나무의 고마움을 매번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저씨가 나무를 베어냈는데요. 나무를 베는 이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아저씨도 뭐 자기 성난마음을 달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무를 갖다가 막 이렇게 베는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추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평소에는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진짜 사실은 소중한 것이 있겠죠?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해 본답니다. 아까는 가족 중에 뭐 형, 누나, 동생, 부모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 하나씩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뭐 공기도 이야기하죠. 공기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숨쉬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정말 신선하고 우리가 늘상 호흡하던 이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다른 친구들은 신호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어서 진짜 소중하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요. 어른들이 말한다면 공휴일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공휴일 있으면 정말 뭐 학교 가는 날 많은데 공휴일 있으면 여행도 가고요. 좀 여유로운 시간도 가족과 함께 보내서 공휴일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만의 평소에는 소중하다 느끼지 못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커다란 나무에 계시는 아저씨가 사실은 나무를 향해서 거칠은 행동, 나무를 찍어내면서 나무를 잘라내는 그런 행동도 하고 있는데요. 늘 가까이 있는 커다란 나무의 소중함을 몰라서 빚어진 이야기거든요. 충분히 나무하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나무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아저씨가 나무가 없어진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요. 행복은 가까이 있지만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 가까이 행복하고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해 소중한 것들이라고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역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훌륭한 글쓰기도 완성될 수 있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글쓰기 하고 공책에 정리해보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해봅니다. 감사합니다.